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자, 다음은 법인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과 다시 할게요. 배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과 배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퇴직급여 충당금 및 배손 충당금의 송금 산입은 신고 조정 대상이다. 원래 1번에 대한 부분은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한도 초과되니까 신고 조정 사항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한도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신고 조정 사항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1번에 대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전액 성금으로 인정된다.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원래 이 한도 금액이 없어요. 한도 금액이 없어요. 왜냐면은 퇴직급 충당부채 이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적립한 것도 없는데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는 힘들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퇴직연금을 들어라 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그냥 단계적으로 그냥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0%이기 때문에 한도 자체는 없고요. 그냥 전액 성금부 산입이에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법인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 및 대송 충당금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 아니에요. 왜죠? 요거는 사내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채워놓는 거지 유출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타 유출이요? 아니죠. 유보 발생으로 보시면 돼요.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 정답이죠. 대선 설정률은 1%와 대선 실적률 중 큰 비율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용산에게 연초에 자금을 대여하고 연말에 60만원의 이자를 수령한 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 60만원에 대한 이자 수령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3일이 수행해야 할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요거는 산식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냐면은 가지급금이잖아요. 게다가 특수관계인이잖아요. 특수관계 법인 용산이죠. 이거 기타 사유출이에요. 소득처분할 때 이거 상여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에 곱하기 이제 적수만큼 계산을 해요. 물론 이제 대여한 기간만큼 그 다음에 중간에 회수하고 남은 기간만큼 적수를 다 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365분의 1 23년도니까 365일인데 24년도가 되면은 6년이 되거든요. 366일이 돼요. 그래서 365분의 1 곱하기 4.6% 0.046 그렇게 하면은 하루치 금액이 나오고 이자 금액이 아니다 1년치 이자 하루치 이자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이자 수익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요건 회사 계산액이죠. 요거를 빼면은 이제 조정 계산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73억 원입니다.
여기서 나누기 365 곱하기 0.046 92만원이 되죠. 이게 하루치 이자예요. 그 중에서 60만원을 지급했답니다. 그럼 얼마예요? 32만원만큼은 이제 소득 처분 요걸 해줘야 돼요. 뭘로 하면 돼요? 요거는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입금 산입이고요. 만약에 대표이사면은 상여로 해야 되고요. 요거는 특수관계 법인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위에 적어놨죠? 기타 사입출로 소득 처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으로 해주고요. 금액은 32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기타 사입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것은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 자, 이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법인 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 임원 및 계열회사가 있다. 이 문제 어디서 본 적 있죠? 그렇죠. 아마 몇 월달인지 저도 다 까먹었지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문제 보면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고요. 몇 월달 것까지는 까먹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이제 출자자, 그렇죠. 소액주주 제외 맞고 임원, 그럼 계열회사 등이 있다. 요거는 맞는 거예요. 계열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죠. 자기가 아버지라고 치면은 아버지에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 그 다음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그 다음에 딸이 운영하는 회사, 이러한 이제 특수 관계로 이제 있는 그런 계열 회사를 뜻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감소를 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저가 매입 고가 양수거든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진 않는다. 53번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가 양수로 이제 했는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는 없다. 아닙니다. 부당 행위가 거래가 발생할 때 소득 처분을 누가 잡냐면은 모든 책임은 다 대표자 책임을 보거든요. 그래서 상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상여를 잡아버리면은 근로소득세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근로소득세를 이제 소득세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3일의 제22기의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제 세무조정을 이제 다 거쳐갔고요. 세무조정 다 거친 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2천만원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19기에 발생한 2월 결손금 22기니까 2019년도 되겠네요. 요거는 10년 이내이니까 차감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차감, 소득공제, 차감 이렇게. 그럼 다 차감시키면 돼요. 얼마예요? 6천만원 차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차감한 후에 금액이 얼마냐면은 1억 9천만 원이 돼요. 거기에 2억 원 이하에 대해서 10% 적용한다면은 얼마? 1,900만 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9%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 금액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입니다. 미리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기납부세액이죠. 근데 기납부세액은 세 가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중간예납, 원천납부, 우리 그 선납세금 쓰는 거, 그 다음에 수시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납부세액 중에 하나고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최저한세는 뭐예요? 세금을 최소한으로 납부를 하세요 라는 의미가 최저한세니까 요거랑 기납부세액이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은 2월 결성금이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차감되기 위한 조건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차감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로부터 몇 년, 그 다음에 2020년 이전은 몇 년, 사업연도로 발생한 2월 결성금이어야 한다. 2019년도까지는 몇 년이죠? 그렇죠. 10년이죠. 근데 2020년부터는 몇 년이냐면은 15년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15년, 리은은 10년이 됩니다. 2월 결성금 기준으로.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의 과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과세 방식입니다. 자, 1번 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종합소득하고 분류과세를 빼고 설명하면은 총 과세 소득에 대한 종류는 8가지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득세의 과세 방식은 크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은 크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하며 퇴직, 양도, 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그렇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이고 퇴직, 양도는 분류과세가 맞습니다. 결집 효과 완화 이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7번의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함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열거주의를 따른다. 예외 없이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소득 원천설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만 과세를 때리는 게 소득 원천설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는 소득 원천설에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 맞아요. 근데 소득세 자체가 100%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자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얘는 뭘로 따라요? 순자산 증가설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비슷한 것도 다 과세로 때려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는 열고주의를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소득세 계산 구조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더라.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더라. 맞죠? 그래서 1번에 대한 건 맞아요? 그러면 세율을 곱했더니 3주세액이 나오더라. 맞죠? 그래서 공제 감면세액을 빼니까 결정세액이 나오더라. 맞죠? 가산세 더해주고 기납부세액 빼주면은 원천징수할 세액이에요? 아니죠.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이 돼. 그래서 4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 중 사업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업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 조금 의미가 달라요.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에 의하여 과세하나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과세한다. 맞는 얘기예요. 법인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하고 있다 보니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고 있고요. 소득세법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소득 원천설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대상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대표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는 근로자로 취급 안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9번에 2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송금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근로자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송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상의 운영자금을 일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는 이자 소득에 해당한답니다. 그렇죠. 운영자금을 일시 예금을 해서 발생한 거니까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자, 다음 중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연월차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이다. 맞죠? 연월차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광산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객 발파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실비변상적 소득이기 때문에 광산 근로자가 지급받는 이 수당은 비과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식사와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 대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원래 이제 2023년도로 봤을 때는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지만 이 문제가 2022년도 문제라서 작년은 1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봐야지 원래 정식적인 답이 되고요. 지금은 이 3번에 대한 부분도 올바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그렇죠. 육아수당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